순금 한돈 100만 원? 아니죠. 이제 온스당 5,000달러 시대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숫자죠. 무려 79%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열풍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진짜 고래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입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재기 현상이죠. 특히 폴란드를 보세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팔고 금을 사는 이 움직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과거에는 장식류나 산업용 수요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체 금 수요의 25%를 중앙은행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5,000달러라는 숫자는 경고장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당신 몰래 준비하는 그 5가지 결정적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 데이터로 증명해드리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순식간에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공포를 심었습니다. 내 금고에 있는 달러도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급격한 탈달러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버리고 무엇을 샀을까요? 유로? 엔화? 아닙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자산, 바로 금입니다. 제재가 불가능한 진짜 돈으로 갈아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중앙은행의 준비금에서 금이 차지하는 가치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계 각국이 더 이상 미국의 신용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이 쪼가리인 채권보다 실물인 금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건 바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그들은 달러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니트라는 새로운 공동화폐까지 준비 중입니다. 핵심은 이 화폐의 가치의 40%를 금으로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근본 제외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죠. 단순한 종이 화폐가 아닙니다. 카르다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달러가 끼어들 틈을 없애는 겁니다. 만약 석유 결제를 달러 대신 이 금바탕 화폐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힘은 급락하고 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건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비한 생존 전략. 이것이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구조적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38,514조 달러. 바로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시죠? 쉽게 말해 미국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1.2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빚만 6천만 원이 넘는 상황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이관벅차처럼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미국이 이 빚에 대해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6,840억 달러입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셈입니다. 번 돈을 국방이나 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자 갚는 데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미국 정부는 이 빚더미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금을 왕창 거둘까요?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맬까요? 정치적으로 둘 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줄어드니까요. 전문 용어로 부채 녹이기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 달러의 구매력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겠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의 현금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희생시킬 걸 알기에 지금 미친 듯이 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짐이 금값 상승의 기초 체력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입니다. 바로 돈의 가격인 금리와 정치의 광기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먼저 연준을 볼까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자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매력이 떨어지죠.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자는 없지만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의 상대적 매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던 양적 긴축도 종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수도꼭지가 열린다는 뜻이죠. 풀린 유동성은 결국 실물 자산, 그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보다 더 무서운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걸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관세 폭탄 기억나시나요? 모든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은 물가를 자극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달러가 정치적 도구로 쓰이며 흔들릴 때 금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었죠. 농담 같나요? 아닙니다. 이는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치열해질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바로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흔들 때 자본은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불안할 때 유일하게 누구의 부채도 아닌 자산, 그게 바로 금입니다. 신용 위험이 제로인 유일한 화폐죠.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한 미국 대선 이슈가 아닙니다. 기존의 글로벌 질서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신호죠. 이런 혼란 속에서 금은 침묵하지만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금리 인하라는 순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까지 겹쳤습니다. 이 완벽한 폭풍 속에서 금값 5,000달러는 더 이상 꿈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들이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이제 막 슈퍼사이클의 허리를 지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최신 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이들은 2025년을 넘어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27년까지 5,000달러, 아니 5,4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왜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할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세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장의 중간 단계라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내일 당장 5,000달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댔죠.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를 결정짓는 건 결국 화폐의 가치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달러의 힘은 빠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금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건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폐, 즉 종이돈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금 가격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5,000달러라는 숫자는 금의 가치가 변했다기보다 새로운 화폐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값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빚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 빚이 도대체 얼마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경 단위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빚을 돌려막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달러를 마냥 금고에 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전에는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금은 누구의 빚도 아니며 그 자체로 내재 가치를 지닌 유일한 실물 자산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미국의 주요 채권국들이 최근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바로 금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공포가 각국 중앙은행들을 안전한 금고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찾아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역사가 반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화폐 가치 하락의 파도 앞에서 구명 자켓을 입듯 금을 사모으는 것이죠. 미국의 빚잔치가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달러의 위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중앙은행들은 종이돈을 버리고 진짜 돈인 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의 붕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서방 제재로 하루아침에 동결된 사건입니다. 미국 국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으로 사용 불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달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이걸 지켜본 중국, 인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타겟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서늘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산, 그 어떤 국가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자산을 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인터넷이 끊겨도 실물로 교환이 가능한 유일한 화폐니까요. 금융 용어로 이걸 상대반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온전히 내 통제하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금 매입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서방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의 지정학적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섰고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속도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 예산마저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위험한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이제 금융가에선 위협이 없는 자산이 아니라 보상이 없는 위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뼈아픈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실물 자산인 금을 창고에 채워놓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타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미국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국고가 텅 비어버릴 수 있겠거나 라고 말이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는 상황, 상상만 해도 뜨럼칙하지 않나요?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인터넷이 끊겨도 가치가 있으며 그 누구도 동결시킬 수 없는 유일한 실물 화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결국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러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단일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실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포트폴리오 재편인 셈이죠.
자, 이제 거대 권력들의 속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란 걸 그들이 가장 먼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현금은 이 인플레이션의 파도 앞에서 정말 안전할까요?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자를 갚는 데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과연 미국이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채권보다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실물 재산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금융용어로 이를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금은 발행 주체가 부도날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셈이죠. 마지막 5번째 이유, 바로 신인국들의 반란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터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 매입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서방 세계의 금융 제재나 달러의 변동성에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달러 대신 금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은 1000톤이 넘습니다. 이는 역사상 2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문제는 금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가 종이화폐의 시대에서 다시 실물 자산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의 핵심은 신뢰의 대이동입니다. 종이화폐인 달러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흔들리면서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검증된 진짜 돈, 즉 금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달러 본위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기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개인 투자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슈퍼 고래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면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앙은행들의 시계는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그들은 당장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국가 차원의 생존 키트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금은 이제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사고가 나길 바라고 드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으면 치명적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대박을 위한 베팅이 아니라 내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화폐 가치가 폭락해도 내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 그것이 바로 금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금을 사거나 단기간에 2배, 3배 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건 금물입니다. 금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갑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중앙은행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라. 이 경고를 무시할지 기회로 삼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바보라서 금고에 금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화폐 시스템의 균열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더 이상 달러만 믿고 있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를 미리 입는 것처럼 국가들은 금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중이죠. 금융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원금 회수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지만 부도 위험도 없는 유일한 자산이니까요. 금값 5,000달러 시대,
이 숫자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건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에 가까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20%를 금으로 채우려 노력하는 이유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동방의 거인들이 금을 매집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은 가장 강력한 중립 자산이자 무기가 되고 있죠.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의 시작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입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안전한가요? 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 보험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듯 자산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화폐는 사라져도 금은 영원했죠. 오늘 전해드린 연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포터 펭귄이었습니다.